3천만 원 부동산 투자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기대가 적어지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대우 마리나 아파트의 30평이 얼마 할 것 같아요? 6억! 15억이에요. 그러니까 제 고객분 중에 네.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집이 한 채 있다. 음. 그리고 알콩달콩 모아서 와이프랑 같이 1억을 모았다. 음.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라고 물어보시길래 나는 모른다. 음. 저는 모릅니다. 죄송합니다만. 근데 화요일에 꼭 보셔라. 네. 소장님께 제가 대신 여쭤봐드리겠습니다. 아. 그랬거든요. 네. 첫 번째는 사실은 저번에 제가 이제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세금이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나오기 때문에 그 취득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뭐 재개발에 토지로 한번 접근해봐라. 그러면은 중과 대상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취득세는 주택에 대해서 매기는 거기 때문에 재개발 입주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관리처분인가 끝난 다음에도 철거가 끝나면은 멸실이 되니까 그것도 상관없고, 그리고 그냥 원래 빈 땅이었던데 재개발 중에서 빈 땅이었던데 네, 들어가면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1억으로 지금 좋은 지역에 그런 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으실 수 있는데, 저도 어제 비슷한 사례로 상담을 했었어요.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근데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1억이라는 돈 자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규제 지역에 제 상담자 같은 경우는 광명 16구역에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가가지고 광명 16구역에 집을 산 거예요. 네. 제 상담을 받고 샀어요. 그래서 네네네. 차익을 좀 남겼어요. 근데 이 이제 나머지 1억은 어떻게 하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1억을 비규제 지역에 넣으세요. 근데 지금 비규제 지역의 수도권은 김포랑 뭐 파주의 운정지구나 이런 지역 말고는 마땅한 데가 없는데, 거기는 이미 이제 가격들이 급등하고 있는 시기라서 네. 실제적으로 1억으로 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부산 같은 데도 네. 괜찮다. 부산에서 입지가 좋은데 파동이 이제 해운대에서 시작해가지고 네. 뭐 이제 수영구, 뭐 남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서 나쁘지 않은 수영구에도 나쁘지 않은 게 있고 해운대도 1억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라고 네.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1억으로 한다는 게 갭 투자 형태인 그렇죠. 거죠? 근데 갭 투자를 하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취득세가 두 채면은 8%인데 어떻게 해야지 하는데 8%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 집이 한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규제 지역, 두 번째 사는 집이 무조건 비규제 지역이면요 일반 세율이에요. 근데 거꾸로 내가 비규제 지역에 집이 있는데 네. 규제 지역으로 산다. 네. 그러면 8%예요. 아, 이게 동시에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죠. 지금 어디에 있는데 어디로 투자가 들어가느냐. 그렇죠. 내가 새롭게 투자하는 지역이 비규제냐 뭐 이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1억 정도면은 그 해운대가 제가 그 가격의 파동이라고 했는데 해운대는 우동이 제일 비싸요. 우동이 네. 제일 비싸고 그다음에 중동이 비싸고 좌동이 비싸요. 좌동 같은 경우는 옛날에 신시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해운대 신시가지라고 좌동이 다 밀집이 돼 있거든요. 네. 거기는 갭을 안고 가면은 1억 정도로 갈 수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1억에 갖고 들어가는 거는 좋은데 네. 이게 우리가 두 번째 집을 살 때는 투자 목적이 많잖아요. 그쵸. 재산 증식의 목적이. 근데 수도권에 비해서 왠지 부산이라 그러면 뭐 작은 도시는 아니지만 조금 기대가 적어지지 않나라는 우려도 그렇지 되는데. 않아요. 그 부산의 시세를 알면 깜짝 놀라실걸요. 제가 불인이라서 어때요? 부산의 그 우동의 대우 마리나 아파트의 30평이 얼마 할 것 같아요? 90년도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바닷가가 보입니까? 바닷가 보입니다. 일부 보이는데 조금 가렸지만은 안 보이는 집도 있고 보이는 집도 있습니다. 근처에 전철역이 있습니까? 20개입니까? 네, 맞춰볼게요 제가. 지금 근처에 전철역이 있습니다. 바다세권, 네. 역세권, 예. 근처에 동백역이 있습니다. 동백역. 학구는 괜찮습니까? 학구는 최고입니다. 학군 최고. 그러면 여기서 조금 올라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이세요? 저 성격 급한 거 아시죠? 감이 없어갖고 지금 6억! 6억요? 15억이에요. 그러니까는 부산이 그 파동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없죠. 15억이요? 그렇죠. 15억이에요. 15억이고요. LCT 같은 경우 30평인데? 네. 평당 4천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산이라고 뭐 지금 부산에 수영구나 이런 데 재건축은 10억 넘는 데가 꽤 있어요. 와. 예, 수영구, 해운대구 이런 데는 10억이라는 숫자가 이제는 익숙한 숫자가 되었어요. 와. 그 뭐 주변에 뭐 진짜 30평대 1억 하는데도 부산에는 수두룩해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파동이 센데 좌동까지는 아직 안 왔어요. 왜냐하면 좌동은 대지 지분도 별로 없고 용적률도 많고 네. 그렇게 하고 또 교통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네. 근데 거기가 이제 나중에 리모델링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면은 네. 재건축이 되기 힘든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 언급이 나오면은 이제 파동이 조금 옮겨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뭐 1억을 놀리기 싫으면은 거기에 조금 투자했고 지금 또 아직 부산이 아직 불장이거든요. 조금 불장? 상승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제 불인이라서요. 그래서 그런 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여파들은 조금은 키 맞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집을 광명의 16구역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네. 그 집을 사고 이제 네. 해운대 자동에 있는 집을 사고 그러면은 취득세는 감면되죠. 그리고 그거를 광명을 팔기 전에 먼저 파는 거예요. 해운대를 먼저 다시. 네. 그러면은 이제 양도세 중과는 안 돼요. 비규제니까. 잠깐만요, 소장님. 네. 여기까지 이해했는데 그러면 광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네. 부산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광명을 먼저 팔았어. 그러면은 중과 대상이에요. 파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 있어요. 예. 중과 대상이에요. 파는 시기도 달라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똑같은 걸 두 개를 동시에 팔면은 그것도 세금이 과세 구간이 커져요. 와, 진짜 그 광명의 집에서 사시던 분이 네. 부산에 이런저런 이유로 투자를 해서 잘 됐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이분이 마침 회사에서 발령이 부산으로 나서 야, 그럼 우리 부산에 집 있으니까 부산으로 가고 광명집 팔자. 그래도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해버려도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비과세라는 게 있어서 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용 안 하고 팔고 그 비과세 혜택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팔고 그냥 가만히 있어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은 순서가 광명을 먼저 팔면은 문제가 돼요. 중과가 된다. 근데 부산을 먼저 팔면은 중과가 되지 않는다. 이제 그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주택이 됐잖아요. 부산 집을 팔아서 1주택이 됐잖아요. 그쵸? 1주택을 2년을 유지를 하잖아요. 그럼 또 비과세예요. 이게 집이 6억이 되었다가 9억이 됐잖아요. 네. 세금 빵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억을 돌릴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 거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요? 없어요. 1주택자는 에이, 우리나라는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조세 형평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제가 불인이라도 그렇지 이렇게 1주택자에 한해서 9억 미만짜리 주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매기고 있어요. 엄청난 혜택이에요. 왜냐하면 실거주로 정부에서 원하는 그 메인 실거주로 잘 이용을 했다. 봐줄게. 단 9억이 넘어간다. 네. 9억이 넘어가면은 만약에 내가 8억짜리를 샀는데 12억이 됐다. 네. 그러면 9억에 넘어간 12억에서 9를 빼면 3억이죠. 네, 네. 3억에 대한 세금은 부과시키겠다. 9억까지는 네. 세금 안 내게 하지만은 하시겠다. 이 또 12억, 15억, 뭐 20억까지 됐는데 내가 네. 그 집을 꾸준히 거주도 하고 보유를 한 10년 동안 했다. 그럼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걸로 또 공제를 해줘요. 그러면 세금 얼마 안 나와요 또. 실제적으로 제가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으면은 300만 원이 나오는데 계산을 해본 것 중에서 며칠 전에 근데 이걸 안 받으면은 3억이 나와요. 엄청 차이 나는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예. 야, 그러면 요즘에 서울에 투자하시던 분들 중에 투자를 알아보시던 분들 중에 금액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라든지 아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세금적인 부분 때문에라도 부산에 눈을 좀 돌리신 분들이 종종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들이 아직까지는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올해 초부터 좀 많이 움직였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용기가 필요해요. 부동산은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진 사람과 행동한 사람들은 이미 들어가서 이제 그 상승장을 누리고 있고 지금 같은 시장은 조금 긴 기간 동안 올랐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네. 못 들어가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 더 분양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귀결점은 분양이 살 길이다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것도 확률이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 너무 낙타 바늘구멍 통과하는 그렇죠. 그런 옛날에는 낙타가 그 우리 훌라후프를 통과하는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낙타가 바늘구멍이 된 거예요. 더 이제 경쟁률이 치열해졌다는 뜻이겠죠. 진짜 로또 분양이라는 말이 그렇죠. 맞네요.
3천만 원이 있다. 네. 작은 돈이 아니지만 네.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기에는 귀여운 금액일 수 있거든요. 부족한 그리고, 금액이죠. 네, 그리고 보통 이제 20대 분들, 또 30대 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목돈의 규모가 운용할 수 있는 게 한 3천만 원 정도가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네. 3천만 원 부동산 투자 할 수 있습니까? 아, 일단은 있습니다. 아, 네. 네, 있는데 있구나. 네.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실제 상담 사례인데 네. 집이 한 채가 있었어요. 1주택자. 근데 그분이 1주택자가 아니라 부모님이 1주택자. 아, 본인 예. 명의로는 안 돼 있고. 예, 본인 명의로는 어. 안 돼 있고 1주택자였어요. 네. 30살이 넘은 분이셨고 네. 1주택자였어요. 근데 돈이 3천만 원 있대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부동산에 활용하고 싶다는데 과연 이거를 활용할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활용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사실 저도 3천만 원으로 집을 사가지고 차익을 많이 남겼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없는 시장인데 그거를 이제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전략을 3개를 세워줬어요. 3개를. 아, 네. 네, 그첫 번째 전략은 부산에 이제 재개발들이 엄청나게 이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네, 네. 뭐 이제 구도심 쪽에 동래구 뭐 낭민동이라든지 뭐 이런 주변에 보면은 네. 괜찮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서 재개발 물건은 아니지만 재개발 사이에 끼어 있는 구축 아파트 중에서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아, 재개발 예. 사이에 끼어 있는 예. 구축 아파트.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분도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부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비규제 지역이니까 주택을 한 개를 더 가져가도 상관은 없는데 네. 단 조건은 이 주택을 굳이 이제 2주택으로 만들 필요 없으니까 세대 분리를 하거나 해도 자격이 됐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라고 이제 전략을 세워서 얘기를 해줬지만 이 첫 번째 전략은 생각보다 상승폭이 많지는 않을 거다. 만약에 은행에 놓는 것보다는 확실한 좋은 전략은 될 수는 있지만은 지금의 어떤 시장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데서는 네. 예상만큼의 어떤 좋은 폭들은 일어나진 않을 거다. 그래서 네. 1번은 불가피할 경우에는 하지만은 다른 방법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네. 어떤 방법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네. 두 번째가 엄마 찬스를 써라. 엄마 찬스. 네, 이게 뭐냐면은 엄마 찬스를 지금 3천만 원 정도의 현금이 있고 네. 만약에 뭐 신용 대출이라든지 일부 대출을 조금 하고 네. 플러스 엄마 대출이라고 하면 증여죠. 5천만 원까지는 증여가 되거든요. 네, 네, 근데 네. 비과세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돈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해운대도 있고 수영구라는 되게 입지 가치가 높은 데서도 일부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전세랑 매매에 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 돈 3천만 원만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는 있지만 네. 그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금융보다는 나아요. 네. 하지만은 조금은 지금 현재는 부족한 돈이기 때문에 제일 제일 불가피할 경우는 그렇게 하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증여를 이용해 가지고 네, 네. 부모님한테 좀 하는 받아서 부분. 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부산만 바라보지 말아 했어요. 네. 세대 분리를 하고 그 돈으로 1억 미만의 돈 8천만 원, 7천만 원 돈으로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네. 그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도 뭐 한 6천, 7천 정도도 할 수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들어가라고 제가 이제 조언을 3가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 들어갈 때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그 2안하고 4만 그러니까 네. 증여를 활용해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수도권에 투자하는 방법들이 만약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네.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보다 조금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걸로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말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뭐냐면 3천만 원이 큰 돈이지만은 지금 현재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실제적으로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조금 더 돈을 하면은 돈이 가성비가 좋은 투자금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데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3천 할 수 있다. 하지만은 네. 조금 더 모으는 게 더 좋다라는 결론을 내려고 3가지 전략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당장 시작하려면은 할 수는 있지만 할 수 있어요. 네. 좀 더 모아서 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네. 또는 내 돈만 갖고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네. 뭐 적절한 금리의 신용대출이나 네. 부모님께 증여를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네. 활용할 수도 있다. 부산뿐만 아니라 네. 다른 지역까지 그렇게 하고 사실은 뭐 지금 상담을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네.
세금의 그 기준이나 제도는 다 똑같고 네. 대출도 똑같잖아요. 네. 기준이 다 똑같은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케이스가 다 달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1은 2라는 게 뭐 미국이든 뭐 캐나다든 뭐 독일이든 다 똑같이 적용되는 네. 건데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제가 움직인다고 했는데 네. 접근하는 방법도 다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 그래서 맞아. 그래서 조금은 힘든데 이거를 연구하면 할수록 되게 부동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은 네. 다양하게 다양한 케이스지만 다양하게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부분과 기회들은 있구나라는 것들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